시험 난이도는 어때요? 변리사 출신 애들이 로스쿨 가면 거의 항상 탑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출연료나 이런 건 다 하드캐리한 사람을 더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수별로. 변리사 초봉이 굉장히 센 3, 4년 차만 돼도 억 받는 친구들도 있고 메타 사례 아시죠? 메타 메타 그거 구라요? 구라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이제 변리사님께서 검토한 거 확인해 보니까 어디서 두 분 많이 뵀던 분들인데 자기소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나는 솔로 12기 광수가 나왔던 모태솔로가 된 게 우리의 선택이다. 여자분께서 본인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정도? 현재 특허법인 하나에 근무하고 있는 55기 변리사 이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상표 디자인 쪽 변리사 일하고 있고 상표 담당으로 하고 있어요. 차혜린 변리사입니다. 4년차 변리사고요. 유재석 님이 진행하셨던 스킵이란 프로에서 여기 앞에서 저는 특허 분야 하고 있고요. 전자 쪽이라서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 쪽으로 그럼 애플 쪽이랑 많이 싸우는 싸울 정도의 레벨은 아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고객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핸드폰도 갤럭시만 쓰시고 사과폰? 지금은 사무소에서 탈출해서 약간 꿀 빨기 위해서 인하우스에 가 있는 거기는 섭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스타 DM으로 그때 한창 연애 프로그램 붐이었어서 몇 개 왔었는데 그때는 하트 시그널에서도 오셨구나. 거기 오면 연락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DM 섭외 이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고 로펌 같은데 메일을 쫙 돌리고 이랬었대요. 지금은 다 신청받아서 저도 그래서 지원자입니다. 회사에 알리고 나갔나요?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추천서까지 써주신 신원보증을 위한 어떤 보증서라 그래야 되나? 그 하나 대표님이 그분 아니에요? 네, 변리사회 회장님. 회장님이 아 진짜요? 특히나 이번 16기 때 12명으로 11편을 냈대요. 짤들만 지금 보고 있고 근데 그 이후로 엄청 연락 왔을 것 같은데. 가끔 왔어요. 막 대시 안 들어오세요? 대시 제발 좀 누가 했으면 좋겠네. 다 응원합니다 내지는 너 왜 그러냐. 들어가서 그때 프로필 사진 봤다 안 봤다? 봤죠. 희수님 봤다 안 봤다? 맞다. 나은솔로 출연료를 또 좋은 곳에 쓰셨다고. 네, 홀타동 목지회에 기부를 했고요. 출연료나 이런 건 다 근데 이미 너무 공식적으로 다 100만 원으로 알려져가지고. 기본 계약은 100만 원이고 하드캐리한 사람을 더 줘요? 사람이 아니라 기수가 혜리님은 X는 저 편당으로 나왔었는데 초반에는 편당 5천이요? 브이로그 다 찍히고 있습니다. 혹시 제 브이로그 카메라 좀 믿으시면 안 돼요? 법적 증거물로 쓰러 가시는 거 같아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변리사랑 변호사의 공통점이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면 저희는 사실 기술이 메인이에요. 지식재산권, 뭐 상표권, 디자인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해주는 게 변리사예요.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스페셜리스트 역할인 거죠. 더 고귀하다. 고귀하다. 고귀하고 레어하고. 최초로 변호사분들이 악플을 남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저희는 기술을 보호하다 보니까 공대 출신이 90%가 넘고 변리사라는 직업이 문과의 끝판왕이다. 사실 문과 직업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 이과 직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문과들은 변리사 오면은 상표 디자인 이런 쪽밖에 못합니다. 이과 과목도 있고 법 과목도 있는데 저희가 두 분야를 한다고 해서 난이도가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법 과목도 민사소송법이나 민법 이런 것들은 변리사 출신 애들이 로스쿨 가면 거의 항상 탑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변리사가 합격 인원이 역대 로또 당첨자보다 적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해 200명밖에 안 뽑아요. 네. 이게 다른 전문직들 보면 의사는 한 5, 6천 명? 변호사도 1,700명, 회계사도 한 1,000명? 근데 저희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 로또 당첨자 보신 적 있으세요? 4등은 있어요. 1등. 살려서 본 적이요? 네, 사무소는 그래서 없죠. 없어요. 저희가 더 귀한 거예요. 지금 로또 2번 당첨된 거네 지금. 그쵸? 우리 촬영 접을까요 그냥? 변리사 연수원이 되게 재밌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다 같이 합숙을 6주 동안 하면서 연수를 봤는데 교수님들도 그냥 막 자도 뭐라 안 하고 최대한 많이 친해져라 장려를 하세요. 그 장려를 적극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희의 진정한 연수가. 그냥 들이붓는 거구나. 실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연수원에서 놀아야 된다. 연수하다 막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썸 타다가 썸 잠깐만 그 말을 잘 못하시는데? 저는 코멘트. 월화수목금을 다 다른 사람들하고 놀아요. 월요일은 분야랑 관련된 팀끼리, 화요일은 같은 학교 출신, 수요일은 동아리. 뭐 하셨어요? 방탈출 이런 거. 방탈출 이런 거.
방탈출 전문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방탈출을 해서 그 재미로 600번까지 한. 변리사 시험도 오탈체라고 그런 게 있나요? 변리사는 그런 게 따로 없어서 최고령 합격자 중에 막 17수, 18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진짜요?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은 약간 금방 붙은 몇 년 하고 붙어요? 2년 기득에 붙였어요. 4년 반 했어요. 몇 년생이세요? 90년생. 90년생? 아, 저 빠른 9일인데 어떻게 하죠? 그냥 둘이 말렸어. 유난히 변리사 초봉이 굉장히 센 직구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7천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3년차 때부터는 억 단위로 간다고. 그거는 다 특허 변리사들 얘기고. 특허 쪽이시잖아요. 특허 쪽은 초봉도 좀 높은 편이고 연에 1000에서 1500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거든요. 5년차 때까지는 매년 1000에서 1500이 오르니까 3, 4년차만 돼도 억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이상은 사실 그렇게 1000단위씩 뛰지는 않아요. 그쯤 되면은 사실 개업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거든요. 더 이상 연봉이 오르지 않으니까. 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한겨로 특허청에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네, 등록 결정, 뭐 거절 결정 이런 거. 되게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허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 발명을 냈어요. 근데 이 예전에 있었던 발명하고 비슷한가 아니면은 발명을 봤을 때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사관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막 빌어요. 막 연수원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심사관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극복되었사오니 등록을 허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잡고 심사관님 제발. 무조건 해주세요. 김밥나라 김밥천국 성폭권 소송 사례. 예. 김밥나라, 김밥천국 이런 거는 그 식당에 들어가면 김밥 같은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직감이 되니까 그게 상표 거절이 된 거고, 식별력도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된. 그러면 뭐 메가커피 이런 건 되나요? 그래서 지금 MGC 다 로고 붙이고 있지 않나요? 메가커피라고 하면 커피가 메가로 엄청 양이 많다 이런 의미만 직감되니까 손흥민을 모델로 쓴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는 상표를 쓰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애플 스토어에 그 앱 스토어 있잖아요. 예.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데 이제 태클을 거니까 아 이거는 애플 스토어다. 그 앱스토어는 이제는 상표 기능을 못 합니다. 아 진짜요? 애플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게 옛날엔 먹혔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약어로 앱이라는 거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앱스토어는 그런 앱에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있는 상점 이런 의미가 딱 직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식별력이 보통 명칭화됐다 또는 관용포장화됐다 그런 용어로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광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제가 계속 그 나은 솔로만 조박한 소스가 보이다가 이제 특허법에 대해서 한번. 아, 저희가 이제 말할 차례인가요? 네. 갤럭시를 워낙 좋아하시는 애플의 특허 소송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예전에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있을 때 꾸준히 둘이 막 싸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애플이 밀어서 잠금 해제, 예전 이렇게 밀면은 잠금 해제되는 기술을 자기들이 특허라고 등록을 했었어요. 그 후에 삼성이 유사한 방법으로 잠금 해제하는 핸드폰을 내니까 거기서 우리 특허권 침해다. 아니야, 너네 그 하기 전에 네오누드가 먼저 가지고 있었어. 이거 저 소송에 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애플 손을 들어줬고 독일에서는 네오누드 그걸 인정해줘서 삼성의 편을 들어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오누드가 그러면 내가 원조네? 너네 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나서 되겠다 이러면서 요즘 네오누드가 애플한테도 소송 걸고 뭐 삼성한테도 소송 걸고 아직까지 소송하고 있어요? 거기 둘이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삼성 대리할 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손으로 앱을 조작하는 방법들 스크롤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UI라고 하는데 그런 특허를 되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좀 허접해 보이나? 이거 왜 내지? 이 내리는 걸 이걸 왜 특허를 내지? 라고 그때 생각했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편리성이 증대가 되니까 갤럭시 폴드 펼치는 거는 플립 관련해서 이 UI를 엄청 또 냈어요. 반만 접혔을 때 이렇게 내리면은 뭐가 나오고 다 펼쳤을 때 이렇게 내리면은 촘촘하게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버버리 교복도 혹시 아시나요? 그게 상표 분야긴 한데 교복들에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버버리 패턴하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버버리가 최근에 전국의 교복사들에게 쓰지 말라고 내년까지만 쓸 수 있고 내년부터는 다 교복이 바뀐대요. 아 그래서 진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못 써요. 예, 그거 상표권 침해라고. 프라닭은 되는데 루이비통닭은 안 된 이유는 뭐냐? 루이비통은 로고를 거의 유사하게 해서 썼다라고 해서 너네는 우리의 그 루이비통이라는 럭셔리 브랜드의 명성에 편승을 하고 이런 럭셔리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루이비통?
치킨? 나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쓰지 말라고 한 거고, 프라다도 제 생각에는 프라다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못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관계가 없다,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은 포장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오마주를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맞아요. 안 삼으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있네요. 아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런 거 했나 봐요. 메타 사례 아시죠? 메타. 아 메타 그거 구라요? 구라일까 아닐까요? 근데 기사에도 막 나고 했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 썰은 팩트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한국인 2세 뭐 개인이 메타 상표를 오래 가지고 있다가 460억 받아서 완전 대박 쳤다? 네네. 네, 헛소리. 진짜요? 미국 상표 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그게 헛소리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상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만 유지할 수 있어요. 사용 증거를 계속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증거 불충분하면 전수조사 들어가서 전체에 대해서 쓰고 있냐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하거든요. 다른 이제 변리사님께서 검토한 거 확인해 보니까 캐나다 어떤 업체가 소프트 업체가 메타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더라 였던 거예요. 아, 네. 페이스북 걔네 걸 산 거예요? 네. 그때도 저희 그랬어요. 변리사들이 그러면 우리도 몇 개 내놓자. 어느 하나는 걸리겠지. 약간 로또 사듯이. 전 메타 앱스토어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요새 그 AI 발전이 워낙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변리사님들이 되게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AI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서는 X예요. 저작권자라고 법에서 명칭하는 거는 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고. AI가 너무 서운해하진 않을까? AI 서운해할 감정도 없어요. 매트리스 1편이 전에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일단 두 번째 논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AI를 작동시킨 사람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한 거예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명령어를 80시간 동안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냈는데 진짜 엄청나게 대단해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80시간 동안 입력한 거의 창작성을 인정을 해줘서 그 사람을 저작권자로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법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대가 변하니까 그에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리사님들의 다음 맛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먹거리를 먹거나 먹거리를 뺏기거나. AI가 뺏을 수 있는 밥그릇이 네. 지식인들이에요. 저희는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바로 그 시스템이잖아요. 자기들이 학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아,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시는 거구나. 약간 지금 많이 찾아주세요. 소리랑 냄새도 특허 상표권을 출시할 수 있어요. 소리나 냄새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요? 지하철에서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을 만한 델리만주 냄새 같은 거는 그래서 대신에 상표법에서는 그걸 보호를 해줘요. 특허에서는 발명이 아니라서 팔도 비빔면 하면 이 팔도 뭐라고 다시 한번 한번 할까요? 오른손 그걸 들으면 그 상품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리 상표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음악이나 예술은 저작권법에서. 근데 왜 그걸 상표로 등록받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지겠다. 그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제한이 없거든요. 갱신만 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는 거예요. 상표는 그리고 상속이 되잖아요. 권리로서.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그 팔도비면 그거를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자료도 상표 등록이 되는지 아주 세레모니를 네, 세레모니 화면 상태. 저것도 돼요? 유명한 세리머니고 저 사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등록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진짜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연속된 동작을 하나의 시리즈 상표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호날두가 만약에 이걸 출원을 해보면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잘못 그거는 상업적으로 썼을 때. 네. 근데 경기 중에 세리머니 아닌 건 상업은 아니잖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솔로 광수가 아니라 변리사 이hit으로 방송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상표 쪽 업무하는 변리사도 있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든지 뭐 하고 싶은 건 없을까요? 제 유튜브 유튜브 얘기해주세요. 여기로 여기 들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